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 인터뷰에서도 제가 언급을 좀 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제로 전환된 지가 뭐 한 30년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주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태양광 발전 허가와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협회를 창립하고 나서 공동 창립하고 나서 외국의 사례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원래 이격거리는 필요 없지만은 어떤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문화적인 면을 고려해서 도로로부터 100m 10호 이상의 민가 거주지로부터 100m를 제한을 해서 그것을 제가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협회를 통해서 중앙정보부처와 청와대로 제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도로 이격거리는 제한하는 것은 100m, 100m, 도로 100m, 민가 이격거리 100m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가 이 보수 정부로 바뀌고 난 뒤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경상도 일부라든지 이쪽으로 보수 정권의 색채가 강한 곳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이 과거에 그런 경향이 많아서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보수적인 그런 정책을 가진 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팩트조차 지금 잘 모르고 알더라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5월 달인데 4월부터 한 6월 초까지나 7월까지 이 태양광 전력의 생산이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보다 더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되는 전기의 양이 전체 우리나라 생산되는 전기 양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다라고 아주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봄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자력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보다 오히려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공장이 쉬는 휴일이라든지 명절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키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소도 출력 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많이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출력 정지에 대한 이 해법은 지금 엄청난 분진과 먼지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도저히 맡겨서는 안 되는 짐을 지우는 원자력 발전소,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이 완전치 않은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또는 경제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탄소 저감 장치, 탄소 저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기술은 있지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꿈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톤의 이산화탄소를 수집하는데 지금 1,000만원치 하는 거액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꿈의 어떤 기술이지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완성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우리 미래 후손들의 것을 모두 다 담보로 잡는 그런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자체의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이격거리라든지 또는 그 자본주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주민들과의 이 공유제, 특히 이제 그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 반응을 하고 우리가 서류를 내밀은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직 보수 정부가 뭐 3년간 남았는데 그 사이라도 빨리 지금 바꾸고 정책을 바꾸기를 제가 당겨지하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정권의 그 농수식품 장관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정책을 제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그 외국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혁신적인 것이 지금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저도 그 채널을 갖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참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사의 지붕을 기존의 지붕 아니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태양광 그 패널 아래에서 뭐 염소를 대량으로 기른다든지 작물을 또 재배한다든지, 특히 그 저 태양광 패널 아래 작물을 기르면은 온도가 아주 그 위험할 정도의 어떤 온도 저하가 내려가기 때문에 작물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히려 작물의 성장을 더 촉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굉장한 어떤 그 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 어떤 하나의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그 수산부가 이렇게 도입을 지금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상당히 좀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쉽게 말해서 이제 밖에서 짓던 농사를 이 실내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많은 그 도움이 되고, 특히 그 스마트팜 공장 위에다가 어느 정도의 보강을 거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은 그 스마트팜에서의 그 이익과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노는 이익을 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젊은 그 농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미 그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20-30%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메이저 주된 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야만이 이런 그 지자체의 각종 그 이격거리 조례가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지자체장, 특히 그 보수적인 정권에 속해 있는 그런 지자체장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만이 그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제가 꼭 태양광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풍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에너지원이고 어떤 해가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미래 구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역점을 두어 생산해야 될. 계속한. 그래서 이것은 이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쓸 에너지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그 실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정책적인 가오입니다. 미스테이크죠. 그래서 이미 저는 제가 그 2018년도에 한국 ESS 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자 협회를 제가 처음으로 조직을 하면서 느낀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정부의 대응을 봤을 때 정말 이 우리나라 같이 중앙에서의 어떤 결정이 전체적인 다
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나라를 참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이 있구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관할하는 최고의 그 중앙부처의 국장급인 관료가 ESS가 태양광 발전소와는 별도로 있는 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새로운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그 설비에 대해 전혀 이 이해도가 낮고 모르는 그런 관료들이 이 나라의 국가의 그 장래를 결정짓는 엄청난 그런 그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이것은 참 말도 안 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절대로 이런 우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되고 태양광과 ESS 그다음 기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외국처럼 선진 외국처럼 바꿔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정말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태양광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신 분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겁이 나고 하니까 크게 투자는 못하고 우선 이제 좀 맛보기로 제일 작은 게 이제 100kW인데 100kW 단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업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나름대로 뭐 중개 알선도 좀 도와주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 100kW를 살려고 할 때 처음에 이제 투자 비용이 뭐 이래 토지 비용하고 시설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는지, 그런 매물들이 또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예, 제가 뭐 이 채널의 성격상 뭐 구체적인 어떤 매물에 대한 그 매도 가격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는 좀 어렵고, 뭐 만약에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번 방송에서는 그런 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 은퇴자들이라든지 그런 그 분들이 하는 게 이제 금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기 전력 생산 단위인 킬로와트를 적용하면 100kW, 100kW 시설이라는 것은 1시간에 100kW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는 완성된 경우에는 약 2억 3천에서 2억 4천 그 발전량과 그 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2억 3천에서 한 2억 4천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투자금은 대부분이 보면은 대출을 갖다가 한 50%에서 한 70%까지 내기 때문에 뭐 투자금은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2천까지만 있으면은 대부분의 그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수익률일 것인데, 뭐 우리가 쉽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직접 경력을 한 6년 정도 해본 결과, 그리고 또 뭐 수많이 제가 중개 분양 뭐 양수도를 진행한 결과 이 수익은 매출액은 발전소 위치라든지 그 외 기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은 매출액은 최저 200만 원에서 최대 한 270만 원까지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격차가 한 50만 원 정도 내외가 있다고 보면 거의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비가 한 달에 뭐 보험이라든지 CCTV라든지 인터넷비라든지 뭐 그런 걸 다 합쳐서 한 15만 원 정도 보면 되기 때문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했을 경우 매출은 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한 70만 원까지 되고, 순수익은 관리비를 뺀 상태에서는 약 19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최대 한 1억에서 1억 한 3, 4천에서 한 7천만 원까지로 이렇게 대출을 보통 내고 있는데 그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기준으로 단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3년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기 때문에 원금을 어느 정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은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뭐 좀 그렇죠. 근데 수익률은 최저 한 9%에서 최고 한 아주 발전량이 좋은 그런 발전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정도에 육박한다고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요즘 그 이자율이 잘 아시겠지만은 너무 높습니다. 제 발전소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서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는 이율이 3.8%였는데 지금 6% 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이율은 일반적인 이율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이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율은 한 3% 중반에서 4% 후반까지인데 그렇게 정상적인 이율이 되면은 지금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률이 한 3, 4% 정도 더 높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좀 실수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률은 한 15% 정도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그 촬영했던 인터뷰에 대한 댓글에서 보면은 그 태양광을 해서 손해를 보고 뭐 심지어 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협회 활동을 통해서 모은 데이터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그 2019년 이전에 아주 큰 그 태양광에 있어서 수익에서 변화가 있었죠. 갑작스럽게 이제 그 S&P가 떨어지고 RC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런 파동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양광을 하시던 분들의 경험이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아니고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협회를 만들어서 그 참 세종의 산잡 앞에서 시위를 하고 했던 것도 다 그런 그 아주 급격하게 또 한 번 더 S&P 가격과 REC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태양광을 하신 분들이 월며 겨자 먹기로 그 대출 때문에 아주 낮은 금액의 고정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로 봤을 때는 고정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참 월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요즘 뭐 S&P REC가 가격 상승이 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죠. 그분들에게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금의 어떤 그 이 전기를 사는 가격과 REC 즉 그 보너스 주는 가중치를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하락은 폭락은 없을 것이다. 또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더 의견이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리백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 이 여러 가지 수요 증가의 요인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은 수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아예 국제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고 이제 고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이 되면은 수출 업체는 반드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으로 물건을 생산했다는 인증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요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급증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이 메리트가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 이 경기의 흐름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전기 산업이 그나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가장 최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혹시 이런 그 전기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이제 우리의 어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후 이상에 대한 위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산업을 하시는 것을 제가 정말 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은 우리 우재영 박사님이나 저에게 직접 문의를 하면은 제가 성의껏 도움을 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이 9%에서 한 20%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수익인데 우리가 뭐 펀드 이런 걸 투자하면 10% 수익이 난다 그러지만 그 펀드는 막말로 뭐 마이너스 10%를 떠나 원금이 아예 그냥 7, 80%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 보면 그래 나오는데 이 태양광은 뭐 원금이 날아갈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 몇 프로냐의 문제인데 9%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관심이 가는데 이래 한 100kW 2억 4천 정도 되는 게 어디 뭐 매물이 주로 최근에도 좀 몇 개가 있나요? 예, 제가 뭐 지금 뭐 이 인터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태양광 산업이라는 것이 과거에 아주 소수만 하는 산업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 보면은 그 상당히 많은 다수의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산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제가 그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퇴직 교사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는 뭐 아주 작은 그 규모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앞으로 퇴직자분들 또 이제 사업을 또 좀 바꾸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꾸준히 지금 이 산업에 뛰어들고 실제적으로 어떤 연금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미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뭐 신생산업이라든지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뭐 가서 내가 무슨 뭐 희생양이 될 거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한번 통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상당히 많은 대기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라는 것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박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가 그 참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 조금 비교적 좀 일찍 이 사업에 뛰어들고 특히 이제 그 협회를 제가 몇 개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와 또 전문가들과 또 정책 결정자들과 이렇게 결정에 관계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많이 이제 협의를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그 6대 발전사 실무자들과의 어떤 그런 협의와 대화와 참 통해서 참 일반 그 사업자들이 접하는 그런 정보 이상을 좀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좀 어떤 그 협의를 하면 아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측에 대해서는 저는 뭐 99%가 아니고 100%이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믿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회장님이 많은 매물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는 이제 공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당연합니다. 공개를 제가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저는 뭐 지난 그 6년 동안 계속 공개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댓글로 그 뭐 위험하다. 금 40억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뭐 꼬마 빌딩을 하나 사서 상가 월세를 받거나 하면 편안하게 할 텐데 그 위험하게 태양광을 왜 하느냐 뭐 이런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태양광 이게 나중에 뭐 세월이 지나면 이게 이 패널 자체가 환경 오염 물질이 돼 가지고 뭐 처치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교체하는데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뭐 몇 푼 벌은 걸 다시 또 교체하는 돈으로 또 다 반납하는 뭐 막 이런 쪽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뭐 만 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의견이 댓글로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어떤 경우는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말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웃기도 하고, 뭐 또 좀 속으로는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재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팩트와 상당히 그 관계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아직은 이 태양광발전소가 믿을 만한 그런 사업 분야가 아니다. 신생 분야다. 그럼 실제로 아무리 말해봤자 그 태양광을 생산한 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제 말씀을 듣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봄철이라든지 이렇게 햇빛이 굉장히 좋은 때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가 그 원자력으로 발전되는 전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을 거친 안전한 그런 그 에너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소 9%에서 최대한 20%는 이미 검증이 된 수익률입니다. 예. 그리고 전기 생산을 해서 하는 곳이 국가라는 안정된 곳이라는 것도 100%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보너스 REC도 지금 가격이 약 한 3년 전부터 3년 이하 그 이전의 가격보다 2배 내지 3배가 오른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은 전문가라든지 저의 생각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가격보다 S&P 즉 한전에서 사주는 전기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REC 이것은 이제 고정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현물을 팔 수도 있는데 그 가격이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약 한 2.5배가 올랐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그저께도 이제 가격 종료 가격이 약 한 7만 5천 정도 됐는데 폭락했을 때 가격이 한 2만 6천 원까지인가 내려갔어. 그래서 그에 비해서 뭐 3배 이상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3년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아리백에서는 기업이 반드시 그런 REC를 필요로 합니다. 수요가 굉장히 적대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발전소를 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딴 나라에 가서는 신재생 에너지 100% 인정을 받아 수출하고 오히려 우리 본토에서는 그게 지금 네임보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거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아무리 정치적으로도 방해를 한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정말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정진규 회장님 나이 때면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일반 민간 기업은 벌써 한 3년 전에 퇴직해 버렸고 3년 내지 5년 전에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작년이나 올해 다 퇴직한 그런 나이인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솔직히 얼마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이제 대출 이자 떼고 나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인터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의 경우는 이제 아주 좀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제 퇴직금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가지고는 뭐 우리가 아까 촬영한 태양광 발전소는 뭐 사실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34억 5천이 들었는데 최초에 이제 대출을 낼 때는 약 28억 정도를 내 가지고
이 이자율이 그때 3.8%인가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매달 상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율이 지금 6% 넘기 때문에 그건 한 2배 정도 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을 합하면 한 2,6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태양광 발전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태양광 빛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이 겨울이 한 5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한 10월부터 한 2월까지는 뭐 적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전체 수익이 한 2천만 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한 500만 원씩 매월 적자가 난다고 사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하절기, 봄철,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그 현상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발전량이 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한 5,000kg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매월 보면은 여름철에는 매월 한 달에 한 3천만 원에서 3,700 정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금과 이자 2,500만 원을 상환하고도 한 500에서 1,200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또 이제 관리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우리 그 법인 그 행위 장부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원금 이자를 다 2,500만 원을 다 제하고 약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이죠. 연평균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는 적자고 여름에는 이제 흑자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원금과 이자를 원금을 1년에 한 1억 3천에서 4천 정도 갚아나기 때문에 그것도 수익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1년에 뭐 한 3억 2억 정도는 흑자가 난다. 순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부채라는 거는 어차피 남의 자산을 빌려와서 내가 이용하는 거니까 예, 그게 예. 이제 갚아 나가면서 내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부채가 줄어들면 대신에 내 자산은 지금 그 갚는 만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소득으로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수익률을 보면은 한 12%, 13% 정도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박사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피스텔 뭐 건물 뭐 이런 거 실제 30억짜리, 34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한 달에 수익이 정말 3,500이 나는 건물이 있을지 저는 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다가구 주택이 20억짜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기껏 해봤자 총 매출이 한 500만 많을 때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고 40억 가지고 뭐 1,000만 원 수익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산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그거는 제가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던 아주 무식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뭐 임대하다 보면 뭐 계약자들이 별의별 다양한 종류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뭐 층간에 뭐 소음 문제로 싸움을 한다거나 또는 뭐 상가인 경우에 전부 막 요즘 불경기에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신도시들도 공실 문제라든가 그래서 실제는 뭐 건물 전체가 통째로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에 감안하면 그 전기는 그야말로 이런 경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이다 그런 또 장점이 제가 봐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이제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에 따라 달리신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앞으로 뭐 전기 사업이 뭐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혹시 내가 이걸 하다가 뭐 참 부도가 나지 않을까, 파산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 저하고 또 상담을 해보시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막 이 베이비 부머 시대라 그러죠.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60대 초반이 돼가지고 퇴직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참 이만한 사람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하고 같은 학교를 명퇴하거나 정년 퇴직하신 분들도 지금 제 외에도 2분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하나의 산업의 분야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내가 뭐 한번 그냥 시험약으로 이렇게 내가 희생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올리면 또 몇 개월 모아가지고 또 3차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